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오늘 제 옆에 든든하게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두 명의 해가 만났어요. 하늘에 떠 있는 해는 아니고, 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나오시느라 힘드셨죠? 월요일이라서. 아니, 저는 원래 얼리버드인데 네. 이게 코너명을 해를 따서 이렇게 지어주신 제작진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나름. 네, 네. 그래서 방금 그 김진애 의원님께서는 해해로 하는 거 어떠냐 이러시는데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그래서 해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대북송금 관련한 진실입니다. 대북송금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이고 또 믿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이화영 소스와 쌍방울 수사를 딜하는 이런 검찰과의 시도가 있었습니까? 그게 권 박사 쪽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들을 어떻게 되면 그들을 두 사람을 끼워 맞춰야지만이 니들이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 얘기는 누가 한 건가요? 권 박사의 친구가 얘기한 겁니다. 예, 권 박사는 누구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죠? 권자, 성자, 동자입니다. 예. 그러면 쌍방울 사건을 적당히 봐줄 테니 이화영을 엮어 넣어야 하고 맞습니다. 이것으로 이재명도 엮어 넣어야 한다. 이런 구도가 그려졌고 그 구도는 권성동 또 권성동 의원이 아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사건 자체만 보면 단순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지사였을 때 쌍방울을 통해서 이른바 대북송금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었고 그 다음 목표가 이재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총 800만 달러가 보내졌는데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도지사 방북 소위 말하는 의전 비용 300만 달러라는 오로지 김성태 전 회장의 의존에만 진술해서 이루어진 기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서영교 의원하고 조경식 전 KH 부회장, 쌍방울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양쪽에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인데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의심만 했었는데 이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의심이 그냥 의혹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마도 어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이 네. 그 진술을 했던 데 가장 큰 배경에는 지금 KH그룹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또 회장이랑 또 그 가족분들까지 지금 자녀분들까지 전부 다 신용불량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굉장히 좀 억울한 마음에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거에 쌍방울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했을 때는 네. 모든 언론이 사실 종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내용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속보하면서.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증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종편을 다 봤어요. 그래서 아니면 기사도 더 검색을 해봤는데 기사의 비중이 현격히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정말 사실이다. 오히려 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거를 보고 싶지 않았겠죠. 가리고 싶었겠죠. 네. 근데 그 가리고 싶었던 사실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이 사건 상에서 그 검찰이 증언을 또 증거를 조작하거나 회유하거나 왜곡했다. 이것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리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어제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있었지만 네. 정말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개편을 하길 잘했고 이제는 검찰의 민낯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냥 이재명 엮어넣기 위해서 그 전에 이화영을 잡았고
그래서 진술도 완전히 상반되게 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했다는. 이게 이제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다시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네네. 이게 쌍방울이 북한과 남북 경협 합의서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주식 시장에 흘리면서 실제로 대북 사업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어떤 대북 테마주 이런 거는 주가를 띄워서 조작을 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으로 바뀐 거예요. 네.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증언도 검찰이 끼워 맞추게 조작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죠. 지금 권성동 의원 이름이 나오는데 뭐 무슨 48억을 받고 네. 이 개입한 그런 정황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좀 뭐랑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합작품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네.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더 악질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단지 이득만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변질시키면서 네.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요걸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또 이게 공교롭게도 수원지검에서 수원지검. 일어났다는 그렇죠. 빠지지 않죠. 일인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주가 조작, 뭐 수사농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검찰 개혁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니 조경식 부회장이 저도 아까 그 점을 짚고 싶었던 거예요. 기사를 찾아보는데 정말 몇 개 안 됐어요. 제가 어저께 볼 때도 몇 개 안 됐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두 개 더 나온 정도. 이게 어떤 하나의 신문사 혹은 독립 언론인 소위 말하는 레거시들이 무시하는 그런 쪽에서 취재를 했던 거면은 좀 무시할 수 있는데 다름 아니라 서영교 의원하고 대하고 국회에 나왔던 발언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검찰이 한마디로 어거지로 기소를 했다라는 게 물론 이제 저 사람 말을 100% 믿느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지만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소홀히 다루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 사건과 별개로. 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분이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또 100% 또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수사를 해야죠.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렇게 주장했던 언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오히려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 검찰이 그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어떻게 그런 진술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또 교도소 내로 또 초밥이 많이 배달이 됐다. 뭐 검사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 주문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따가 얘기를 할 거지만 그 관련해서 뭐 48억 이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조금 주의 깊게 봤던 게 그 조경식 부회장이 권성동을 권박사라고 칭하더라고요. 저도 왜 권박사라고 하는지. 네, 보통은 그 호칭을 붙일 때요. 처음 만났을 때 관계 호칭으로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한동안 이걸 고치려고 했던 게 이재명 지사님이랬어요. 너무 입에 이제 그래서 배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몇 년 뒤에 제가 이재명 대표님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님 이렇게 또 바꾸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근데 권박사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한마디로 국회의원과 어떤 기업의 부회장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보통은 우리가 그냥 조금 뭐 친한 사이에도 뭐 호칭을 모르면 뭐 박사님 아니면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호칭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관계에서 만났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강원도 영월에 있는 그 권성동 의원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럼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황모 씨라는 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롯데호텔 로비에서도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 로비에서도 만났을 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좀 상하 관계?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 전 부회장은 굉장히 경직되고 차렷 자세로 네, 있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 둘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깊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미 7월에 그 김성태 전 회장 측의 그 변호인이 이거는 이재명과는 무관하다라고 이미 그 변호인이 밝혔고요. 앞서서 6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그 배 회장 지금 캄보디아인가 베트남으로 지금 도망가 있는 그 사람이 SBS와 인터뷰에서 이건 이재명과 무관하다. 우리가 북한에 돈 보냈는데 당시 지사랑 무슨 상관이냐고 본인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재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그 둘의 진술도 있었지만 또 국정원의 문건이 나옵니다. 국정원 보고서가 45건이 나오고 이게 총 140쪽 분량인데 거기에 쌍방울의 주가 조작 이게 실제로 실행된 정황이 국정원 보고서
보고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쓰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고 국정원 보고서 얼마나 첩보를 잘 받아서 그걸 잘 정리를 해놨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45건의 보고서 중에 그 국정원 요원 중에 김 씨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대북에 대해서 수십 년간 관리해온 베테랑 요원이 쓴 또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 내용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북한과 사전에 짜고 네.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국정원에 보고했고 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다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 또 그냥 이재명 지사의 그 방북의 대가로 지금 이 돈이 오간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이 보고서 내용이 완전히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 국정원의 김씨, 요원 김씨가 재판부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상세히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그 주장만 증언만 채택을 하고 나머지는 다 배제시켰어요. 그렇죠. 네. 그럼 또 우리가 사법 개혁을 기승전 사법 개혁으로. 네. 또 하나 저는 시기에 집중하는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2019년에서 2020년에 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돈을 지급했다. 여러분들 2019년이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하노이가 떠오릅니다. 하노이에서 그 2월이었어요. 더군다나 싱가포르는 6월이었고 2월에 그렇게 참담하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끝나버리고 6월에 뭐 잠깐 만나긴 했지만 그건 의미는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싱가포르 이후에 뭔가 분위기가 좋을 때 이랬다면 약간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2019년 2020년이면은 지금 북미 관계 안 좋을 때예요. 그때 네. 대북 송금한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특히 당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전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가볼까요? 48억 원. 그 조 전 그 부회장이 이번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0억 원 정도로 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2배 이상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요구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강 박사 측에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황모 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정말 권성동이 정말 좀 양아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사실 보통 이렇게 저 모르겠습니다. 이런 뭐 절차를 모르지만 그래도 보통 어느 정도 이게 적정 금액이 본인들 사이에도 있었을 텐데 초반에는 20억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사실은 그 통화에서는 정확한 금액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회장이 뭐 한 20억 정도를 했는데 근데 사실 20억에서 48억은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아요? 보통 뭐 20억인데 뭐 한 그 중간에 역할했던 친구 뭐 몇 억 정도 챙겨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2배 이상. 그리고 저는 이 48이라는 숫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뭐 뇌물이나 뭐 김건희는 또 5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105만 원 이렇게 입금을 해주기도 하는데 부가가치세 포함. 보통은 이제 뭐 5만 원, 3만 원 우리가 그 축의금도 그렇잖아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뭐 7만 원 뭐 이렇게 내는데 48 약간 숫자도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중간에 좀 챙겨갔던 사람들도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A 씨한테 뭐 20억, 그다음에 누구 예를 들면 지금 보면은 저는 검찰도 이 사안에 함께 연루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검찰이 돈까지 받았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건은 또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기획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허술했죠. 이 시나리오 자체도 허술했고 당시에 이재명 지사를 그 구속할 수도 없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떻게든 각본하고 각색해서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했는데 정말 이건 실패한 망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 이 진술을 이렇게 진실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진실을 왜 밝히지 않았고 지금 밝히느냐 그랬더니 일단 주장은 작년 12월에 하려고 했지만 그때 뭐 제주항공 그 사고가 나서 못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근데 어디 뭐 어떤 변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동기가 뭔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게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 꾸준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숨기고 있는 사람은 더 꽁꽁 숨기고 있는 그런 사실을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의 주장과 수사와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수사를 다시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권성도 의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 27일에 지난달 27일이죠. 김건희 특검에 출석하면서 나 뭐 없는 죄 못 만든다. 나 굉장히 결백하고 당당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48억은 있잖아요. 48억. 그러니까 큰 거 한 장 서포트 1억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죠. 이게 혼자만 먹었을까? 뭐 누구랑 같이 했을까? 이 돈은 어디다가 어떻게 썼을까? 언제 썼을까? 이게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달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지금 재수사를 통해서 권성동 의원의 이 48억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추정되는 요 부분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녹취가 한번 나왔죠. 권성동 의원의 녹취가 나왔고 뭐 내가 뭐 이름 같은 거 말하는 사람은 아니고 뭐 이런 점점점 그래서 아마 여러 명이 관련돼 있는 것 같고 뭐 그 안에 다양한 또 그 있었겠죠. 약간 브로커 역할을 한 것 같으니까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요즘 기사 보면서 권성동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과연 무엇인가 명함은 국회의원인데 가로 열고 굉장히 다른 직업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사는 지금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9년 이상 확정을 받은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이게 맞다면 억울한 상황일 텐데 좀 재심 사유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까요? 또 지난 주말 내내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게 만들었던 이 관봉 보셨죠? 그 네. 수사관들 2명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와 답답해서 껐다 켰다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보다 참을 수가 없어서 일단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관봉권 띠지가 2022년 5월 13일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에 나온 것인데 2018년 사건 수사하다 갑자기 2022년 튀어나오니까 어떻게든 빨리 덮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재현 검사가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지 생각하죠?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떤 보고서 내용에는 네,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네.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정치해안 분들 보시기에 어떤 게 제일 이상했고 어떤 게 제일 답답했습니까? 먼저 이재 대변인. 아니 이상하다. 제가 이제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 대단하다. 얼마나 연습을 철저히 오랫동안 했길래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네. 계속적인 반복을 똑같이 반복하는지 정말 이거는 저건 철저한 연습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육과 연습.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과 연습을 했는가? 에 대해서 보면 진짜 이 국회에서 또 나온 얘기처럼 윗선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이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덮으려고 했는지 이 문제를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까 잠깐 저 국회에서 했던 것처럼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감추는 것이 과연 관봉권 띠지만 있었겠느냐. 왜냐하면 관봉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건진법사 법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건진법사가 누굽니까? 이 김건희 관련해서 국정농단, 통일교 이 모든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핵심 인물이죠. 핵심 인물이죠. 그런데 그 관봉권뿐만이 아니고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왔고 휴대폰도 가지고 나왔고 그걸 이제 포렌식도 한 결과를 다 남부지검에서 들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관봉권은 그때 현금 다발을 압수했다라고 하면서 관봉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띠지에 대해서 우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압수한 물품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그 압수한 물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증거 인멸하고 훼손시켰는지 알지 못하는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어떻게 보였어요? 가장 보면서 다 이해가 안 가지만 저 부분은 유독 이해가 안 간다.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흔들리는 동공. 눈알이 막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눈알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제 거짓말을 할 때, 그리고 계속 입술을 이렇게 약간 깨무는 거, 그리고 손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자세히 봤을 때, 보셨군요. 네, 근데 너무 명확해서 아마 뭐 일반 국민 여러분들도 좀 이상하다,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살다 보니까 싸움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 싸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싸움은 정말 싸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저는 이번 어제 사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일단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게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관련된 수사입니다. 근데 수사관이 그 수사를 할 때 어떤 증거를 수집을 했더라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본인이 정말 그렇게 정신줄 놓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게 우리가 관본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이고요. 현금으로 되어 있고 막 다발로 되어 있고 그런 돈을 저는 평생 본 적은 없거든요. 실제로요. 네, 실제. 예, 근데 그 돈을 실제로 봤다. 근데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좀 많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본권 띠지도 언론에서 안 나와요. 언론에서 안 네, 나오게 많이 안 이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네. 네, 그래서 주말 사이 묻히기엔 너무나 큰 기사들이었는데. 네, 특히 우리가 이제 은행을 가실 때 이제 막 이렇게 묶은 게 있잖아요. 사실 그거랑은 관본권 띠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들이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어떤 그 거래용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인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관본권이고요. 그렇다면 그 보증이 되는 그 돈이라는 건데 그 돈의 출처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저는 오히려 관본권이 띠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 돈에 있는 일련 번호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관본권이 이 수사관들에게 처음부터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얘기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관들이 그 돈을 받았을 때요. 네. 관본권 띠지가 있었을까? 근데 사실 지금은 관본권 띠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네, 보여진다는 빈대-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수사관들의 입사 연도를 봤더니 뭐 최근이더라고요. 한 네, 분은 그렇게 오래되지 뭐 않았어요. 작년에 하고 또 한 4, 5년 전에 입사를 했는데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단 직원입니다. 근데 말단 직원이 그렇게 증거물로 받은 그것도 돈 현금을 네. 띠지를 훼손하고 없애고 이렇게 정말 간이 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행동을 할 사람이면 김건희의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훼손된 상태에서 그걸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윗선을 더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수사관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뒤로 숨고 그 뒤에서 공모하고 모의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해라. 네.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결과적으로 그 수사관들은 이제 거기 의원들이 막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의원들보다도 사실 본인들이 돌아가고 본인들을 보호해 줄 사람들은 검찰이다.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좀 표면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본인들이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그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거 정리하면 검찰은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띠지와 관본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조차가 이상한데 이거는 수사의 기본이잖아요. 우리처럼 그냥 민간인들 법적인 지식이 특별히 없는 사람들도 아니 중학생한테 맡겨도 앞에 뭔가 종이가 있고 도장이 있고 날짜가 적혀 있으면 누가 그것을 훼손할 생각을 합니까? 그건 말단 수사관이겠던 뭐 검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것도 참 어쨌든 꼼꼼하신데 이 수사관은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다. 여기서부터 서로 또 말이 엇갈려요. 그리고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띠지 관본권의 띠지는 뭔가 블랙홀로 사라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김정민 씨도 그렇고 남경민 씨도 그렇고 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혼동돼가지고 아무 때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대답하기 전에 그 댓글에 어떤 분이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지금 은행 직원인데 네. 신권을 개수기로 개수하면 발생하는 현상이 있다. 첫 번째로는 지폐의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왜냐하면 공기가 한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일련 번호가 섞인다. 왜냐하면 보통 신권은 1부터 100까지 이렇게 가지런히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진대요. 그래서 네네네. 그걸 빼고 다시 넣는 과정에서 다시 이걸 한번 세면 일련 번호가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예쁘게 나란히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방송을 보고 또 급하게 개수기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김건희의 거짓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클리프 목걸이 자기 네. 뭐 오빠의 장모집에 모조품을 갖다 놨는데 네. 실제로 그 실물이 나타나자 네. 아 내가 뭐 사실 지인에게 빌렸다, 오빠에게 사줬는데 빌렸다, 뭐 엄마 환갑에 빌렸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가 실물이 나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서 그제서야 자백을 이제 나중에 하는 그런 사태를 봤을 때 이 네. 지금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드러난 요만큼에 있어서만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 책임을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전가한다던가 아니면 네. 의혹 덮는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행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특검 수사로 분명히 밝혀서 왜냐하면 또 어떤 정황이 나오면 또 말을 바꾸고 또 정황에 따라서 또 말을 바꾸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구체적인 사실이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남들 다 패기에 XX더라. 비읍자와 시옷자가 있었다고 하죠. 와, 일개 수사관이 국회 나오면서 이걸 준비하는데 메모에 무심코 적은 거. 무심코 적었다는 건 본심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해명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 글자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네. 사실 얼마나 열받습니까? 진짜 답답하고 그쵸?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게 나만 보는 종이에는 나의 마음의 소리가 담겨 있는 건데 네. 지금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 앞에서 그러니까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앞에 뭐 이 다패기에 비읍시옷 이게 뭐 이 버섯들아 이 보석들아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보석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비읍시옷에 집중됐기 때문에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들 다 패기해라고 그 하는 부분이, 맞아요. 말은 나도 패기했어.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를 스스로 드러낸 자백 같은 말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 모른다고 얘기할 거야. 나 기억 안 난다고 말하면 넌 어쩔 건데 이런 태도가 고스란히 이 비읍시옷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야 저 그 많은 분들이 일개 수사관이 비읍시옷 할 정도면 이 검사들이 국회의원을 국민들을 어떻게 정말 개돼지로 보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비읍시옷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박사? 법사? 아까 그 이게 권성동 바랍니다. 박사? 네, 이게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그런 말을 입으로 뱉지는 않지만 글로도 안 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네. 비읍시옷 이런 거를 저는 사실 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화가 나면 혼자 쓸 수는 있겠죠. 뭐 그런 뭐 그런데 이건 근데 그것도 보통은 뭐 일기장이라든지 그렇죠. 남들이 안 보는 은밀한 낙석자. 곳에서 정말 너무 화가 난다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네. 보통은 그런 청문회장 그 카메라가 뒤에 너무 많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자리에 가지고 왔던 그 종이에 그런 글이 써여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굉장히 그 국회의원이나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이 정말 괴돼지로 본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남들 다 패기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부분인지. 특히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쁜 짓 할 때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어디에 쓰레기를 버렸어. 아유 뭐 여기는 뭐 다 버리는 자리인데 뭐 이런 나만 식으로 그랬어? 말을 네. 하죠. 뭐 좋은 일 안 해요. 저 계속 얘기하지만 뭐 공부할 때도 뭐 남들은 다 공부해. 그러니까 나도 공부해. 이렇게는 말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나쁜 짓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도 굉장한 좀 중요한 클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여기에 대해서 그 별도로 좀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나 봅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언론이 얼마나 안 쓰는지도 지켜보도록 하죠. 네, 중요합니다. 오늘 정치 해야 시간이었고요.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